아무튼 하필은 오늘 또 제동장치라 딱 제대로 이게 딱 보이잖아 이렇게. 저랑 똑같이 좀 생겼네. PS 튜너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맞아, 그 용도야. 아, 그래요? 퓨젯 용도야. 근데 기왕이면 어차피 이걸 좋아할 정도면 이게 어떤 손에 퓨젯이 필요한 사람일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이거 살 거다. 그런 컨셉을 제대로 잡은 거지. 이 손을 가만히 못 두는 사람들이 보통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그 기계 분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산다. 이게 딱 보면 뭔지를 알 테니까. 시장에 딱 그냥. 그치. 매니아들을 확실히 잡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매니아들한테 판매를 할 거다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밀하게 만들었어 이거. 유격이 살짝 있어. 이제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조립식이니까 이게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하는 것 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 누르면 누르는 만큼 이만한 피스톤을 누른다. 이만한 피스톤을 누르는 그 압력이 여기 전달되는 거고 이게 마스터 실린더로 압력을 형성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피스톤의 크기다라고 이해하면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실린더 안에 뭐 실제로 움직이는 피스톤을 갖다 놓고 그 피스톤을 눌러야 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정밀한 제어가 어렵다라는 것도 좀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만 밟아도 푹 들어가는 왜냐면 이게 실린더가 크니까 미세 제어가 어려운 이런 것들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살짝 발을 올려서 조금만 밟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기의 압축력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압축성. 그래서 이게 부스터의 진공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넓이, 진공 체인버의 넓이가 흔히 말하는 피스톤의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지. 이 전체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 동그랗게 된 다이어프램을 뒤에서 미니까 이만한 면적이 그냥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 마스터 실린더 교체한 적이 있어. 이거 싹 다 바꿨지. 그러고 나니까 또 좀 괜찮으시더라고. 난 경차에서 그러니까 경차니까 바꿨겠지만 난 운전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지만 차도 내가 7대를 타봤는데 마스터 실린더로 교체한 적은 없거든 한 번도. 경차는 이제 부품의 내구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건 교체할 일이 있더라고.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좀 이렇게 약해지는 일반적인 경우요. 그렇지. 중요하잖아 브레이크 시스템은. 그래서 웬만하면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 게 상식인데 아무리 경차지만 이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상이 있다 했을 때 빨리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경차는 참 위험해 어찌 보면. 그 마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금 고가의 차량들은 지금 이것처럼 디스크 자체가 두께가 두껍고 안에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이런 홀을 가공해서 만들지. 여기 다 홀이 있어. 이렇게 만들지. 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저렴한 차들은 홀 없어. 그러니까 2000cc 미만에는 없어. 이런 홀이. 이런 디스크 브레이크는 굉장히 고가야. 열을 빨리 방출하려고. 그렇지. 그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은 발열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일반 승용차는 이렇게까지 안 하지.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렇게 하면. 저 밖에 포르쉐 서 있는 거 가봐. 이 디스크도 일반 자동차의 2배고 캘리퍼도 2배야. 근데 이 포르쉐의 요 디스크랑 브레이크 요 한 세트가 1000만원씩 하니까 엄청나지. 누가 1000만원씩 주고 브레이크를 하겠니? 원래는 얼마나? 원래라는 게 어딨어. 일반 차들은 뭐 100만원 다 내. 경차 같은 경우는 뭐 브레이크 한 세트밖에 없잖아. 뒤에는 없고 앞에만 있다고. 또 포르쉐는 저게 4개 있으니까 또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고 더 제동력도 강한 거지.
근데 이 좋은 브레이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산차를 샀는데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만 튜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1,000만 원짜리 브레이크를 사서 튜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무식한 짓이지. 왜요? 이것만 바꾼다고 제동이 되나? 아, 이렇게 생겼어. 진짜 드럼처럼 생겼어. 이게 뒷바퀴에서 이렇게 돌아, 통이 돌아, 이렇게. 그럼 브레이크 패드가 이 안에서 이렇게 눌러. 이렇게 도는 바퀴가 따라서 이렇게 돌지. 디스크가 도는 게 아니라 드럼이 도는 거예요, 드럼이. 그럼 드럼이 돌면 이 안쪽 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쪽 네. 면에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닿아. 이렇게 닿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야. 그럼 세와, 헤드도 그 전체에 다 있어요? 아니면 아니지, 패드도 요만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게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썼는데 지금도 경차 뒷바퀴는 드럼식이야. 앞에는 앞엔 디스크고 디스크고. 뒤는 드럼식이지. 그리고 이게 가끔 문제가 될 때가 어느 때 있냐면 겨울에 이게 일교차가 심할 때 아니면 눈길을 막 달렸어. 눈길을 달리고 집에 와서 딱 주차해 놨는데 아침에 이제 파킹 브레이크 딱 잡아놓고 아침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 뒷바퀴가 얼어버린 거지. 그런 상황 많이 벌어져. 드럼식 브레이크에서. 그럼 그 드럼 안에 물이 들어간 거야. 눈이 녹아서. 물이 들어가서 이 드럼이 얼어버린 거야. 아, 그래서 그런 경우라 그러면 저녁에 주차할 때 파킹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돼. 잡지 말고 주차해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차했다가 아침에 뒷바퀴가 얼어가지고 안 가? 자, 파킹 브레이크가 케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이제 동력과 상관없이 주차 브레이크 바퀴를 잡아야 하니까 기계식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킹 딱 하면 여기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뒷바퀴를 잡아. 근데 이 케이블이 오래돼서 끊어져 버리거나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뭐 브레이크가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언덕길 같은 거 주차할 때는 타이어를 벽 쪽으로 돌려놓고 스티어링 휠을 돌려놓고 그다음에 고여놓고 반드시 파킹 브레이크 해야 되는데 파킹 브레이크 쓰는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내가 본 운전자의 대부분은 그냥 변속기만 피해놓고 파킹 브레이크 안 써. 그나마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자동으로 파킹이 걸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동도 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그 다음에 한번 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이어의 마모도 굉장히 심해.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타이어가 멈춰버리면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터지기도 하거나 아니면 뭐 괄초를 벗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엔티 스키드야. 미끄러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래서 골고루 다를 수 있도록. 제동력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한 번에 딱 밟아버리면 그러니까 타이어가 노면에 딱 정지돼 갖고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제동력은 줄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티스키드가 ABS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는 게 브레이크 디스크의 뭐 패드나 디스크, 그다음에 제동 성능, 브레이크, 그다음에 뭐 타이어의 마모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나눠 밟는 게 훨씬 제동력이 좋다 이거야. 같아. 그러면 이게 뭐 타이어가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한 부분만 너무 다르면 타이어가 터져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과 제동력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엔티-스키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게 애초에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제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자동차도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자동차가 넘어와서 같은 시스템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사용하는 목적이 좀 달라진 거야. 자동차는 조금 다르지. 왜냐면 이제 비행기는 내려서 계속 직진이고 속도만 줄이면 되는데 얘는 자동차는 아니다 이거야.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지. 브레이크 하면서요? 브레이크를 하면서도 방향을 틀 수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락을 방지해주는 장치다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브레이크가 딱 잠겨서 락이 걸리면 방향 전환이 안 돼. 계속 그냥 직진해.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도 직진을 해버린단 말이야.
어차피 바퀴가 안 돌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타이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돼 있건 이렇게 돼 있건 직진 내 오는 방향 그대로 계속 밀린단 말이죠. 이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어서 조금씩이라도 돌아야 얘가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생겨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갖다 들이박을 게 아니라 틀어야 되거든, 이거. 그러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안티 스키드가 아니라 안티 락이 되는 거야. 잠그지 않고 풀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동력을 증가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작동을 해. 그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으면 느껴볼 일이 없지. 근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중간 테스트는 해봐야 하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뒤에 없을 때 차가 그 브레이크를 쫙 밟아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 차가 어느 정도 이제 제동거리가 나오는지도 본인이 알아야 하지. 최대 밟았을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본인이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주행을 하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봐야 돼. 작동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작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를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또 배우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지도 않고 그대로 갖다 박을 거라고.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내가 미끄러지고 있는지에 따라 조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하고 그게 빗 기릴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눈 기릴 때 뭐 얼음판 위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달라. 또 너 내 차가 전륜인지 후륜인지 브레이크가 한번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만 잡히는지 뒤만 잡히는지 네 개가 다 잡히는지 로터의 회전을 방해하는 저항으로 사용되면서 제동 효과가 발생한다. 더불어 제동 시에 발전기 역할을 행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작용을 하며 발전량을 증가시키면 강한 감속 효과가 얻어진다. 아니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는 얘는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된다는 얘기잖아. 네. 얘가 일로 가면 어차피 한 바퀴 돌 거 아니야. 제동이 아주 서버리는 건 아니니까. 네. 제동력이 이제 가해지기는 하나 더 돌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럼 이쯤 가면 얘랑 같은 축이니까 서로 거꾸로 밀겠네. 네. 제동력이 더 증가하겠네. 근데 이렇게 가서 이쯤 가버리면 얘 밀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회전이 가속이 되겠네. 이렇게. 요도 그러게요. 그럼 여기서는 세지고 여기서는 약해지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찾기는 좀 어려울 건데 힌트를 하나 줄게. 아니야, 힌트를 줘버리면 너무 쉽게 찾겠다. 너무 쉬워 그러면. 힌트? 인버터. 인버터랑 힌트가 인버터야. 찾아와. 직류를 그리로 바꾸면